김성태 원내대표 선출되고 난 뒤에 첫 합의문이죠. 만족스럽게 됐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존재 가치를 높여준 그런 합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헌이라는 것은 국가의 틀을 새로 짜고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의 국가의 새로운 모습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는 것보다도 수십 배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개헌사를 보면 여당 단독으로 개헌 처리한 그런 개헌 사례는 전부 독재 국가 시절이었습니다. 삼성개헌이 그랬고 유신헌법 개헌이 그랬습니다. 87년도 국민적 합의로 개헌을 할 때에는 불과 2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개헌은 이제 국민적 합의 없이 여당 독단적인 개헌을 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틀을 새로 짜는 개헌을 지방선거를 할 때 내년에 7번의 투표를 합니다. 보궐선거 있는 지역은 투표를 7번이나 합니다. 네? 개헌까지 포함하면 8번. 그러니까 7번의 투표를 하고 개헌까지 하면 거의 곁다리에서 8번의 투표를 합니다. 그런 곁다리 투표로 앞으로 향후 50년간의 나라의 틀을 바꾼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두 번째, 지방선거의 본질은 좌파정권 심판론입니다. 좌파정권 심판론이 개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희석이 됩니다. 그건 선거의 본질을 반하는 그런 개헌을 하잖아요. 우리 개헌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연말까지 개헌을 하면 됩니다. 또 지방분권 개헌, 이번에 반드시 개헌을 할 때는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충실하게 지방분권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일각에서는 선거에 나서는 자치단체장이 개헌을 이야기를 하고 또 대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지방자치에 충실해야지. 중앙정치에 기웃거리고 원패가 들고 풀하우스 들었다고 그런 블러핑하는 그런 선거 전략은 그거 옳지 않습니다.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충실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중앙정치에 기웃거리면서 블러핑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그런 자치단체장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 당 소속이면서도 우리가 개헌에 반대하느냐 그런 식으로 악선전하고 다니는 사람,
용서치 않겠습니다. 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블라핑으로 선거 치르려고 하면 자멸한다는 것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의총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국가의 50년, 100년 대계를 끌고 갈 그런 통일헌법으로 개헌안을 만들어서 금년 내 지방선거 후에 개헌투표를 국민적 합의로 통과시켜주면 국가의 틀이 새로 짜여지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결정하는 의원총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반개인 세력이 아니고 진정하게 나라의 틀을 새로 짜는 그런 국민개헌 세력이라는 것을 오늘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내 지도부 수고하셨습니다. 새해부터 제대로 된 투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 보고 드리기 전에 정책 보고 내용은 이따 우리 내부적인 거라 비공개 때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 신년 특별 사면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30일부로 정부에서 2018년도 신년 특별 사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범 불우 수용자, 일부 공안사범 6,444명을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계형 범죄와 관련된 행정제재 대상자 등 총 165만 2,691명을 또 사면을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 있지만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총 26명 중에서 1명을 제외한 25명의 사면을 단행을 했습니다. 1명이 제외된 것은 아마 그 이후에 용산 화재 참사 이후에 별도의 또 다른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한 분은 제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망 사건만 단순 가담하신 분들 26명 중에서 1명을 제외한 25명을 전원 특별 사면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정치인 공직자 선거법 위반 관련돼서 딱 한 분을 사면을 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을 했고, 그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마 만기 출소를 했고, 그 다음에 그 5년이 형기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등등 뭐 이런 거를 해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자료가 많이 나갈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특별 사면에 관련 내용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온 김에 한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에서 개성공단 관련해서 폐쇄 결정을 좀 했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하고 MB 정부 때 있었던 개성공단 폐쇄 또는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돼서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뭐 이런 불가피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적폐청산위원회에서는 이런 당시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전 정권뿐만이 아니라 전 정권의 통수권자에 대한 그런 당시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 오늘 아침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자문회의에서 전 세계 북한 대사관에 꽃다발을 보내는 그걸 준비했다가 취소하는 오지 못할 이런 일도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일 위안부 관련돼서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고 전면
그 합의 내용을 백지화한다는 그런 내용을 또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한일 관계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우선 국익을 중시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익이 침범되지 않도록 전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정책이 내용들은 이따 비공개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마지막 우리 한국당의 연총회인 것 같아서 우리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함께 공감을 갖고 더 우리가 열심히 잘하자는 뜻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별명이 덜깨입니다. 물으면은 자기 팔이 떨어져도 놓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번에 그 성과를 아주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원내대표단 여러분들 박수 한번 좀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 생각이 다 있으셔서 내년에 지방자치에 출마하실 분들이 최고위원 사퇴를 3분이 하셨습니다. 그 보인관계로 우리 이 자리에 강원도 우리 염동열 위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임됐다는 것을 지상 보도를 통해서 알지만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최고위원님도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여당하다가 야당이 됐기 때문에 대여 투쟁 문제가 나왔을 때는 조금은 서먹거리게 되고 몸살이고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나름대로 예의주시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아마 역사상 정당사의 73%의 홍준표 대표의 소위 지지를 받고 탄생된 한국당이 우리 의원님들의 열과 성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우리는 10년 야당한 이상의 결속과 탄압으로 많은 문제를 현장에서 우리는 투쟁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첫 번째는 우리 정우택, 이현재, 김광림 우리 원내대표와 정책의장팀이 솔선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9월 1일 날 MBC 사장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체포영장 발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우리는 9월 4일 날 우리는 노동부와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현장 이뤄졌던 부정과 그리고 잘못됐던 산실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는 항의를 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단합이 있었느냐 하면은 검찰총장을 찾아갈 때는 86명이 함께 가서 단일된 모습을 우리는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각 위원회 70명, 80명, 62명, 청와대 84명. 아마 우리 정당사에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단일된 모습으로 관계 부처 잘못된 것을 찾아가서 항의하고 우리가 대안을 내놓는 그러한 정당의 역할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핵 전술핵 재배치 관철을 위해서 1000만 명 서명을 돌입을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511만 6천 명이 현재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을 우리는 1000만 명을 배가하기 위해서 2018년 새로운 또 어떤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은 안 되지 않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272명의 당직자들이 32명의 구조라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떠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번 당무감사에서 62명의 우리 선후배 동지들이 또 지구당 당협위원장을 그만두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롭게 우리 의원님들이 조언을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바람에 지금껏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한 말씀 좀 올리고 싶은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정책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닌 지금 방식에 거꾸로 가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군의 수건 사업을 모두 취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도당과 중앙당에서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해서 적법성을 보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우리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그 지역에 가서 보증을 해주는, 우리 당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현장 정책에 뒷받침을 해주는 정당으로 우린 새로 이 정책을 개발해서 유권자와 함께 가는 이런 방법을 이번에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접수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거 때 잠시 왔다가 그리고 또 잊혀지는 중앙직능위원회 26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26개 분과위원회에 각각 300명씩 위원을 두고 그들이 253개 지역의 지혜를 두고 활동을 한다면은 우리 당협 조직과 버금가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투톱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것들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인내해 주시고 참고 그리고 화합된 모습으로 이 엄청난 큰 일들을 2017년 그런 대로 마감하게 돼서 참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위원장님들께서도 또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2018년은 황금의 우리가 무술년이라고 합니다. 60년 만에 한 번 오는 이와 같은 좋은 해를 우리 한국당의 해로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신헌법 개혁이 그랬습니다. 87년도 국민적 합의로 개헌을 할 때에는 불과 2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개헌은 이제 국민적 합의 없이 여당 독단적인 개헌을 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우리가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틀을 새로 짜는 개헌을 지방선거를 할 때 내년에 7번의 투표를 합니다. 보궐선거 있는 지역은 투표를 7번이나 합니다. 예? 개헌까지 포함하면 8번. 그러니까 7번의 투표를 하고 개헌까지 하면 거의 곁다리에서 8번의 투표를 합니다. 그런 곁다리 투표로 개헌을 이야기를 하고 또 대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지방자치에 충실해야지, 중앙정치에 기웃거리고 원패가 들고 풀하우스 들었다고 그런 블러핑하는 그런 선거 전략은 그거 옳지 않습니다.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충실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중앙정치에 기웃거리면서 블러핑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그런 자치단체장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 당 소속이면서도 우리가 개헌에 반대하느냐 그런 식으로 악선전하고 다니는 사람, 앞으로 향후 50년간의 나라의 틀을
바꾼다. 그거는 어불성설. 두 번째, 지방선거의 본질은 좌파정권 심판론입니다. 좌파정권 심판론이 개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희석이 됩니다. 그 선거의 본질을 반하는 그런 개헌을 하잖아요. 우리 개헌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연말까지 개헌을 하면 됩니다. 또 지방분권 개헌, 이번에 반드시 개헌을 할 때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충실하게 지방분권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일각에서는 선거에 나서는 자치단체장이 옹섭지 않겠습니다. 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블라핑으로 선거 치르려고 하면 자멸한다는 것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어총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국가의 50년, 100년 대계를 끌고 갈 그런 통일헌법으로 개헌안을 만들어서 금년 내 지방선거 후에 개헌투표를 국민적 합의로 통과시켜주면 국가의 틀이 새로 짜여지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결정하는 의원총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반개헌 세력이 아니고 진정하게 나라의 틀을 새로 짜는 그런 국민개헌 세력이라는 것을 오늘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내 지도부 김성태 원내대표 선출되고 난 뒤에 첫 합의문이죠. 만족스럽게 됐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존재 가치를 높여준 그런 합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헌이라는 것은 국가의 틀을 새로 짜고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의 국가의 새로운 모습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는 것보다도 수십 배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개헌사를 보면 여당 단독으로 개헌 처리한 그런 개헌 사례는 전부 독재 국가 시절이었습니다. 삼성개헌이 그랬고